요새 제일 핫한 보조제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이고 한약, 그 다음에 보조제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보조제, 혹은 다이어트 한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이어트 이제 시작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약을 뭐 먹을까? 그러면 아니면 한의원을 가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극단적으로는 이제 지방 흡입술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시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좀 편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 진짜 잘 안 빠지시는 체질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식단, 운동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그런 보조제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효과라든지 혹은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아니면 요즘 핫한 보조제들 많이들 예.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일단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한약이라 그러면 뭐가 들어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한약의 특징적인 부분이 대사량을 올려줍니다. 예. 식단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적어지다 보면 우리 몸이 기초 대사량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열량 소비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억지로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다이어트 한약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입니다.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킨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복감. 예. 이제 식사량이 또 줄어드니까 포만감이 없어지시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식욕 억제와 그 다음에 포만감을 조금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다이어트 한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면을 잘 자야 잘 빠지게 되는데, 수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위장관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돼야 오히려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단백질 흡수는 잘 되고 음식물이 잘 흡수가 되고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장에서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요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요요 현상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요요 현상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라는 게,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식단을 잘 구성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금씩 식단도 병행하시고 한약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요요 현상을 그만큼 극복하시기가 수월하시게 되는 거죠. 시중에 요새 많이 보조제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제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요즘에 유명한 보조제 한번. 요새 제일 핫한 보조제는 아무래도 시서스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시서스라는 보조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시서스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시서스는 무슨 뭐 뿌리, 줄기 이런. 호숫가에 넝쿨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칡 같은 느낌? 그 학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식물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아프리카와 인도양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스리랑카, 인도 뭐 이런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 인도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골절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던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이었는데, 그 약물이 그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체지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양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핫했던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저는 그건 약물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죠. 그 보조제죠. 그 보조제가 좀 한계성이 있죠. 그 보조제의 특징적인 역할은 HCA라는 그 약물의 그 주성분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탄수화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줘요.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이 탄수화물 양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아주니까 굉장히 핫했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조제들은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면 한계성이 있고, 그런 한계성들이 자꾸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니까 새로운 보조제, 또 새로운 보조제. 그래서 이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약물도 하고 같이 또 유행했던 게 카테킨이라는 그 부분이 또
같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카테킨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요거는 이제 성분명인데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녹차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왜 녹차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 뭐 체지방이 적어진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뭐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녹차에서 추출된 이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체지방을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가르시니아 캄보루지아는 체지방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거고.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핫한 그 시소스도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카테킨은 한때 잠시 유행했던 카카오 닙스 차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녹차 뭐 이런 걸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차라고 생각하시니까, 녹차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뭐 요새는 저희 그 중국에서 보이차 같은 것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하시는데, 일단 우롱차나 백차 같은 계통의 차들은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카테킨 함유가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요새 예전에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CLA가 주 성분인데, 그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크 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유를 많이 마셔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밀크 어터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화씨 추출물에 공액 리놀레산을 쓰게 되면 이 체지방 분해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 세포 숫자조차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는 소아 비만일 경우에는 지방 세포가 세포 수가 많아지는 비만이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다. 그리고 한번 생겨난 지방세포는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런 공액 리놀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숫자조차도 감소시킨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때 또 유행했던 게 크릴 오일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들어본 거 같아요. 크릴 오일 뭐 이런. 난 누구한테 들은 거야? 와이프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지? 하여튼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크릴 오일 뭐 이런 건데, 키토산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키토산이 하는 역할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때 유행했지만, 또 이런 보조제들은 명확하게 한계성이 있죠. 이제 식단 병행 없이 그냥 보조제만 썼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식단과 함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보조제들을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신다든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부작용도. 그것도 또 많이 먹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 섭취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하루에 한 알 먹어라라고 돼 있는데 2알 드신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부작용이 또 시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용을 하실 때는 또 한편 그 본인이 당뇨라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으셔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보조제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